문학으로 만나는 삶의 이야기들이 잔잔한 감동으로 찾아가는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김은자 시인입니다. 김은자의 행복한 문학. 오, 고요하고 부드러운 10월의 아침이여. 잎새들은 곱게 단풍이 들어 곧 떨어질 듯 하구나 라는 로버트 프로스트의 10월이라는 시가 생각나는 날입니다. 10월의 첫 주 행복한 문학,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사는 뉴욕은 덥네, 춥네, 쌀쌀하네, 뜨겁네, 습기가 많네 해도요, 사계절이 있다는 것, 큰 축복이에요. 너무 더워서 지칠만 하면 가을이 오고요. 조금 느슨할만 하면 봄이 오고요. 그래서 또 그 변화로 인해서 좋은 문학들이 탄생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해줍니다. 10월이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는지요? 10월이 그리움의 계절은 분명합니다. 그 그리움 속에서 저는 10월이 되면요, 황금빛 논밭, 그 펼쳐져 있는 막막한 논밭을 걷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10월의 태양은 고마운 것 같습니다. 태양이 따갑지만요, 살갑게 느껴지는 것이 10월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열기를 다하는, 그래서 우리가 먹을 열매를 잘 익게 연글게 해줘서 그래서 그럴까요? 마지막으로 태양볕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10월이기도 합니다. 뉴욕에는 10월이 되면 뉴 잉글랜드 북쪽이죠? 그쪽 길로 단풍이 참 아름답습니다. 단풍, 낙엽,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생을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10월이기도 합니다. 10월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애가 깊어지는 달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본성에는 변함이 없지만 10월이 되면 그 본성애가 회한이 되면서 또 그런 것들의 농도가 짙어지면서 자신에 대한 존재감, 그것에 대한 사색, 그런 것들이 깊어지기도 하죠. 이런 10월에 여러분 곁에 문학이 있다는 것, 행복한 이 시간이 있다는 것, 말 그대로 행복한 일입니다. 오늘도 삶의 정서를 공감하면서 삶을 읽어서 문학으로 말하는 행복한 문학 시작하겠습니다. 들녘 사방에 저녁 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상을 물리고 마당으로 나갔더니 종일 비행 연습을 하던 어미 제비가 새끼들을 잠재우러 왔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어제 그 녀석들이구나 하며 웃음을 쳤다. 어미 제비는 새끼 제비가 참 아래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 빨래줄에 앉아 비를 맞으며 지켰다. 낮에 보이지 않던 새끼 고양이도
대숲에서 나와 텃밭에서 놀고 있다. 저런, 오후에 상추 씨앗을 심었는데 그 위에서 뛰놀면 어쩌나? 혀를 차면서도 장난을 치고 있는 새끼들이 마냥 귀엽다. 아직 본능에만 깃길 들어있어 소리만 나도 도망친다. 나는 아래청에 지그시 앉아 동태를 살폈다. 때때마다 챙겨 먹었더니 제법 컸다. 은혜의 보답인지 어느 날 창고에 커다란 쥐 한 마리를 잡아다 놓아서 까무러치게 놀랐다. 보름 전 배가 홀쭉한 고양이 한 마리가 어슬렁거리며 마당을 건너갔다. 마음이 생명을 살린다더니 평소 고양이를 경계하던 내게 느닷없이 자비심이 생겼다. 밥그릇을 장만하여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조석으로 챙겨 먹였더니 어느 날 새끼 고양이 2마리를 데리고 왔다. 그때서야 어미 고양이인 줄 알았다. 젖을 물리는 중인지 부른 젖무덤이 봉긋 보였다. 어미는 매일 끼니 때가 되면 뒤뜰에 와서 기다렸다. 언제나 음식을 먼저 맛본 후 새끼들을 불렀다. 어스름이 깔리니 저희 세상인양 뛰놀던 새끼 고양이들이 밥그릇 옆으로 다가오다가 나를 보고 쪼르르 도망쳤다. 방해꾼이 된 것 같아 안채로 들었다. 잠시 후 뒤뜰에서 달그락달그락 밥그릇 핥는 소리가 났다. 처마 아래를 보니 언제 날아들었는지 새끼 제비 2마리 더 앉아있다. 마루에 앉았던 어머니께서 오늘은 2마리를 더 데리고 왔네 하시며 빙그레 웃으셨다. 엄마, 똥 싼다고 쫓지 마세요. 잘 커서 강남으로 가게요. 만면에 미소를 띄운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방으로 드셨다. 새끼는 모두 귀엽다. 고양이 새끼, 제비 새끼, 사람이 낳은 아가도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어미의 보호 본능이야 말할 것도 없고 새끼를 지키려고 고양이가 마당만 건너가도 어미 제비는 낮게 비행하며 위협했다. 어미 고양이 역시 내가 텃밭으로 가려 하면 입가 수염을 바짝 세우며 으르렁거렸다. 내가 아가였을 때 어머니도 병마와 사고를 입지 않도록 노심초사했을 것이다. 하루를 정리하고 있으니 어둠이 깔리고 밖이 고요해졌다. 마루로 나가 새끼 제비들이 놀라지 않도록 문을 살살 닫고 커튼을 쳤다. 날이 새면 새끼 제비들은 날개에 힘을 돋우기 위해 공중으로 날아갈 것이고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을 데리고 뒤뜰에 와 나를 기다릴 터이다. 이젠 녀석들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더 불안하고 궁금하다. 내일이 이틀
장맛비가 내렸다. 비를 피해 오글오글 모여있는 고양이 가족을 위해 창고 안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보슬보슬 비가 내리는데도 어미 고양이는 새끼들을 데리고 지붕 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며 길들이기 훈련을 시켰다. 저녁 무렵 비가 그쳤다. 여느 날처럼 밥을 주고 1시간쯤 지났을까? 어미 고양이가 하도 애타게 울어 나가보니 아랫집 뒷뜰에서 새끼 고양이가 울고 있었다. 어미 고양이는 울타리에서 내려다보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다. 망설이다 뛰어내리더니 이내 올라와 위에 있는 새끼를 살폈다. 담 아래에 있는 새끼가 계속 울자 어미는 또 울타리를 넘었다. 멈칫거리던 새끼 한 마리도 몸을 날렸다. 상봉했으니 데려오겠지. 나는 무심한 척하며 방으로 들었다. 밤에도 고양이가 계속 울어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음날 아침 나른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갔다. 새끼를 데려오지 못한 어미가 울고 있었다. 갈치대가리를 삶아 여느 날처럼 어미에게 주었다. 새끼들의 밥은 어떡하나? 걱정하며 설거지를 마쳤다. 마당으로 나가 내려다보니 새끼 고양이가 갈치를 먹고 있었다. 저걸 언제 가져다 주었지? 너무 놀라 멍하니 서 있으니 어미 고양이가 갈치를 물고 또 언덕을 내려가고 있었다. 누가 이를 두고 거룩한 본능이라 했나? 본능적이고 무조건적인 모성애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별반 다르지 않았다. 안 되겠다 싶어 장갑을 끼고 아랫집 뒤 모퉁이로 갔다. 새끼들이 울타리를 넘도록 나무 둥지를 언덕에 걸쳐 두었다. 해가 기울고 저녁이 왔다. 어린 새가 잠든 곳으로 들고 야행성인 고양이는 활기만만한 시간이다. 저녁을 먹던 어미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음식을 새끼들에게 어찌 주려고 괜한 걱정을 하는 사이 새끼들이 와서 밥을 먹고 있었다. 반가운 나머지 멀찌감치 앉아 녀석들을 지켜보았다. 언제 들었는지 처마 아래 전선에 새끼 제비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붉은 놀이 졌다. 7월이지만 저녁 공기가 부드럽다.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나지막이 들려 마루로 나갔다. 현관 앞에 어미 고양이가 벌러덩 누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그 옆에서 새끼들이 장난을 치고 있다. 이제 나를 믿는다는 표시인가? 나는 웃음을 치며 방으로 들었다. 오늘 밤에는 단잠에 빠질 수 있겠다. 사위는 점점 어둑해지고 마을 골목을 밝히는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고 곱다. 좋은 수필 한 편, 이렇게 마음이 풍요로워집니다. 어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는지요? 이게 바로 문학의 힘이기도 합니다. 잔잔한 감동과 따뜻한 마음을 지니게 해줍니다. 사람과 동물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네요. 수필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이 사람들에게 친근감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수필이란 장르는 소설처럼 이 논픽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체험을 바탕으로 사실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도 당연히 빠르죠. 좋은 수필은 역시 감동을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 각오를 하게도 하죠. 억지로 이렇게 살아라 훈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문장과 단단한 구성, 아름다운 언어로 우리로 하여금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생각하게끔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또 문학의 힘이기도 하고요. 수필이라는 것이 문학의 다른 장르와 달라서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어려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체험을 바탕으로 치밀한 구성과 나름 제약이 있거든요. 이 글은 특별히 요즘 세대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또 부모를 때리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런 폐륜이 횡행한 현대 사회입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우리나라, 유교 정신이 바탕이 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더한 것 같기도 해요. 한국말 중에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에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요. 오늘 이 글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동물들의 모성애. 이 글에서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는데 하나가 이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몇 마리는 위에 있는데 하나가 아래로 떨어진 그 새끼를 밤새 바라보면서 어미 고양이는 밤새 울고 아침까지 그 자리에 서 있던 겁니다. 떨어진 고양이 하나를 구하러 내려가면 또 위에 있는 고양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 하나를 버릴 수 없었던 어미 고양이의 절절한 마음을 마치 우리 인간에 빗대어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글이었죠. 제비새들도 한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를 보듬는 모습을 잘 그려주었고요. 동물을 보면요, 그 모성애에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많이 배워요. 지난 봄이었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 바로 문 옆에 새들이 둥지를 튼 거예요. 뒷마당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새들이 놀래서 몇 년 전에는 문 닫는 진동에 새 둥지가 떨어져서 새알이 깨져서 죽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나서 새들이 지푸라기를 갖다 놓으면 없애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 어디를 나갔다 오니까 벌써 새들이 집을 짓고 알까지 낳은 겁니다. 가만히 둥지를 들여다보고 서 있었더니요, 어미새가 지켜보다가, 와, 난 또 그런 건 처음 봐요. 마치 위협을 하는 것처럼 맨몸으로 확 제 옆을 위협적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제 몸을 던져서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뉴스에 아기 낳고 도망간 사람들, 아이를 심지어 때려서 사망하게 한 부모들, 우리 종종 듣잖아요. 참 새가 사람보다 낫구나 싶었습니다. 뭐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면이 어디 그것 하나뿐이겠나요. 누구에게나 외롭고 너무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곁에 말없이 와서 옆에 앉아서 따스한 온기를 전하고 말없이 그냥 있어주는 애완견들. 체온은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합니다. 쉽게 변하고 쉽게 식고 쉽게 뜨거워지는 인간을 향한 문장 같기도 해요. 우주에는 우리가 잘 지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 동물, 식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들과 잘 지내야 하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내 욕심만 채우다 보니까 자연이 훼손되고 동물이 죽고 식물이 살지 못하고 엘니뇨, 라니뇨 그 현상이 바로 다 그런 것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이 글처럼 진실과 이 사유가 깃든 좋은 수필 이렇게 접하고 좀 마음이 정갈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과 짐승이 공존하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그래서 그 향기가 느껴지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성찰하게 해주네요. 떠도는 고양이를 챙겨주고 지켜봐주는 모습에서 온정을 엿보아 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수필 한 편 나누는 사이에 문 닫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 제법 높고 푸릅니다. 이제 나뭇잎도 점점 물들어가고 또 하나 둘 떨어지겠죠? 좋은 가을 지내시기 바라면서요. 문학으로 삶과 정서를 공감하고 문학으로 행복해지는 행복한 문학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자였습니다.